출장을 간 딸을 대신해 장모는 손주처럼 여기는 강아지에게 밥을 주러 집을 찾았다. 오늘로 벌써 사흘째 딸이 부탁한 이 작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엄마, 며칠만 부탁드려요. 보미가 혼자 있으면 불안해서요. 딸의 간절한 부탁이 떠올랐다. 보미는 3년 전 딸이 입양한 골든 리트리버였는데 처음엔 장모도 개를 키우는 것에 반대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순수한 눈망울과 따뜻한 마음씨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다. 평소처럼 익숙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주방 불을 켜자 조용한 집안에 강아지가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반겨준다. 보미야, 할머니 왔다. 장모의 목소리에 보미는 더욱 신나게 뛰어와 다리에 앞발을 올렸다. 그 무게감이 약간 부담스럽긴 했지만 이런 순수한 환영만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건 없었다. 냉장고를 열어 사료통을 꺼내며 장모는 문득 딸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학교에서 돌아온 딸이 엄마 왔어요. 하며 달려와 안기던 그 시절 말이다. 지금은 훌쩍 자라 결혼해서 제 집을 꾸리고 있지만 여전히 딸은 장모에게 소중한 존재였다. 그리고 이 강아지 보미 역시 딸이 아끼는 만큼 장모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사료를 작은 밥그릇에 정성스럽게 담으며 장모는 마음속으로 얘도 내 손주나 다름없지 하고 미소를 지었다. 보미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가 밥그릇이 바닥에 놓이자 행복한 표정으로 사료를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장모의 얼굴에도 자연스럽게 웃음이 번졌다. 창밖으로는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거실 소파에는 딸이 좋아하는 쿠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따스한 추억을 되새기게 했다. 결혼식 사진 속 딸의 환한 미소와 사위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장모는 참 좋은 사위를 만났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다. 성실하고 딸을 잘 챙기는 사위 덕분에 안심이 되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리라 믿었지만 이 평온한 시간이 오래가지는 못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장면이 곧 눈앞에 펼쳐질 것이었기 때문이다. 장모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평범한 오후가 곧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밥그릇을 내려놓으려던 순간 현관문에서 번호키를 누르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삐삐삐 하는 익숙한 전자음이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다. 장모는 잠시 손을 멈추고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4시 30분. 평소 사위가 퇴근하는 시간보다 1시간이나 빨랐다. 벌써 사위가 퇴근했나? 의아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혹시 일찍 끝나서 보미를 보러 온 건가 싶어 마음이 따뜻해졌다. 보미도 현관 쪽을 향해 귀를 쫑긋 세우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평소 사위를 무척 좋아하는 보미였기에 주인이 돌아온다는 걸 알아차린 듯 했다. 장모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사료를 다 담고 보미 앞에 놓아주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들려온 목소리가 이상했다. 사위의 목소리는 분명했지만 그와 함께 전혀 모르는 남자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다. 조용히 해, 혹시 누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낮고 조심스러운 톤이었다. 장모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사위가 친구를 데려온 건가? 하지만 평소 사위는 집에 친구를 데려오기 전에 미리 연락을 하는 편이었다. 현관문이 완전히 열리며 들어온 사람은 분명 사위였지만 그 뒤에는 전혀 모르는 낯선 남자가 함께 따라 들어왔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남자였는데 사위보다 조금 어려 보였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어딘지 모르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두 사람 모두 신발을 벗으면서도 계속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다. 두 사람은 신경질적으로 주위를 살피더니 누군가 주방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다급히 속삭이며 거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정말 괜찮은 거야? 만약 누가 보면.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걱정 마, 아무도 없어.
와이프는 출장 갔고 장모님도 저녁에나 오실 거야. 사위의 대답이 주방까지 들려왔다. 장모는 순간 당황했다. 자신이 여기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걸까? 단순히 친구를 집에 데려온 것 치고는 두 사람의 분위기가 너무 이상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은밀한 기운이 감돌았다. 장모는 손에 쥔 빈 사료통을 붙잡은 채 알 수 없는 긴장감에 몸을 자연스럽게 주방 한쪽으로 숨기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보미는 이미 사료에 집중하고 있어서 다행히 짖지 않았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대화 소리들이 계속 이어졌지만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고 긴장한 상태라는 건 분명했다. 장모의 심장도 덩달아 빨리 뛰기 시작했다. 잠시 후 거실에서 들려오던 속삭임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장모는 혹시 두 사람이 나갔나 싶어 조심스럽게 주방에서 살짝 고개를 내밀어 거실 쪽을 바라봤다. 그런데 그 순간 믿기 힘든 광경이 눈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했다. 거실 한가운데 서 있던 사위와 그 낯선 남자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위의 손이 먼저 움직였다. 조심스럽게 남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더니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처럼 천천히 그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낯선 남자도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위의 움직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다. 장모는 그 장면을 보며 순간 이해할 수 없었다. 친구 사이의 포옹인가?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그 안에 담긴 감정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사위의 눈에는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간절함이 있었고 낯선 남자의 표정에는 설렘과 동시에 죄책감 같은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줄 알고 서로를 끌어안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마치 확인하듯이. 하지만 곧 그 포옹은 더욱 간절해졌다. 사위의 팔이 남자의 허리를 감쌌고 남자의 손은 사위의 등을 어루만졌다.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며 더욱 깊이 껴안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장모의 세계가 완전히 뒤바뀌는 장면이 펼쳐졌다. 사위와 그 남자가 망설임도 없이 격렬한 키스를 나누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오는 듯한 절박하고도 뜨거운 키스였다. 사위의 손이 남자의 얼굴을 감싸 안았고 남자는 눈을 감은 채 그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었다. 장모는 그 충격적인 장면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이것이 현실인가 꿈인가? 자신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건가? 딸의 남편이 그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위가 다른 남자와 이런 관계라니. 숨이 막혀 쉬지도 못하겠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손에 남아있던 빈 사료통이 떨리기 시작했다. 장모는 그것을 붙잡으려 했지만 충격에 온몸에 힘이 빠진 상태였다. 결국 사료통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딱 하고 울려 퍼진 큰 소리가 조용한 집 안을 가득 채웠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집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거실에서 열정적으로 키스를 나누던 두 남자의 움직임이 갑자기 정지했다. 사위와 낯선 남자가 황급히 서로에게서 떨어져 나가며 소리가 난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들의 시선이 주방 쪽으로 향했고 그곳에 서 있는 장모와 눈이 마주쳤다. 사위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방금 전까지 붉게 달아올랐던 그의 뺨이 핏기를 잃고 하얗게 변했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눈에는 절망과 공포가 동시에 어려 있었다. 완전히 얼어붙은 세 사람 그리고 그 사이를 흐르는 절망적인 정적만이 남았다. 몇 초간 지속된 무거운 침묵을 깨트린 것은 낯선 남자였다.
그는 황급히 자신의 옷을 추스르며 사위에게 무언가를 급하게 속삭였다. 미안해, 나 먼저 가볼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당황과 부끄러움으로 붉어져 있었다. 사위는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남자는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다. 잠깐 기다려봐. 설명할 수 있어. 사위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뒤따랐지만 낯선 남자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허겁지겁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고 그 후에는 더욱 깊은 정적만이 남았다. 사위는 현관 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걸음은 무겁고 어색했다. 평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다. 장모와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장모님. 사위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다. 그는 장모 앞에 서서도 제대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극도로 긴장한 상태였다. 이건 정말. 말을 시작하려다가 다시 멈추기를 여러 번 반복했다. 장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방금 전 목격한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되고 있었다. 딸이 그토록 사랑하고 신뢰하는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본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딸에 대한 걱정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다. 사위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장모님, 이건 단순한 오해예요. 그냥 친구랑 장난을 친 거예요. 요즘 젊은 남자들은 가끔 그런 스킨십을 해요. 별거 아닌 일이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갔다. 자신도 그 말이 얼마나 허무한 변명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난이라고 했나요? 장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방금 제가 본 게 장난이었다고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다. 내 딸을 속이고 우리 가족을 속이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해온 게 장난이라는 말인가요? 사위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그는 점점 더 지리멸렬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다.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었고 단순한 실수도 아니었다. 방금 전 두 사람이 나눈 키스에는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이 담겨 있었다. 장모는 차갑게 굳은 눈빛으로 사위를 바라봤다. 그 시선을 받은 사위는 더 이상 변명조차 할 수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겁고도 불편한 공기가 흘렀고 짧은 침묵이 오히려 모든 진실을 말해주는 듯 했다. 사위의 말은 변명에 불과했고 그 누구도 이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우리 딸은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장모의 마지막 질문에 사위는 고개를 떨구며 작게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장모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혼란이 쓰나미처럼 몰려왔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딸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장모의 마음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평소 즐겨 마시던 차도 입에 쓰기만 했고 좋아하는 드라마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몇 시간 전 목격한 그 충격적인 장면만이 계속 맴돌았다. 사위와 낯선 남자가 나누던 그 간절한 키스, 그리고 들키고 난 후 사위의 창백한 얼굴까지. 저녁을 차리다가도 손이 떨렸다. 평소 익숙하게 하던 요리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양파를 썰면서도 눈물이 나는 게 양파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분간이 서지 않았다. 남편이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냐고 물어도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밤이 깊어갈수록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묻어두어야 할까?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결혼 발표를 할 때 그렇게 행복해했던 딸, 사위 자랑을 늘 해대던 딸, 아이 낳기를 그토록 기대하고 있는 딸의 모습이 선명했다. 만약 진실을 말한다면 사랑하는 딸의 가정은 무너질 수도 있다. 결혼한 지 3년 아직 신혼의 달콤함이 남아있는 딸이 이런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딸의 성격을 아는 장모는 더욱 걱정이 되었다. 딸은 너무 순수하고 착했다. 이런 배신을 감당할 만큼 강하지 못할 것 같았다. 자칫하면 깊은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침묵한다면 자신의 양심이 무너질 것 같았다. 딸이 모르는 사이에 거짓 결혼 생활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텐데 그때 딸이 엄마는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어요? 라고 원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딸에게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지 않은가?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장모는 핸드폰을 들고 딸의 번호를 눌렀다가 다시 끊기를 여러 번 반복했다. 출장 중인 딸을 이런 밤중에 깨워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망설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딸은 내일 모레 출장에서 돌아올 예정이었다. 진실을 알리면 딸이 상처받고 숨기면 스스로가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두 선택 모두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위의 반응이었다. 만약 자신이 딸에게 진실을 말한다면 사위는 어떤 행동을 할까? 부인할까 아니면 인정할까? 그리고 그 낯선 남자와의 관계는 얼마나 깊은 것일까? 아침이 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그 장면이 계속 반복되었다. 점심때쯤 깨어난 장모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자신의 세계는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 그때 딸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봄이 잘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내일 저녁에 들어갈게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온 따뜻한 메시지였다. 그 순간 장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딸에게 어떻게 이런 잔혹한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장모는 깊은 밤 혼자 속삭였다. 이 선택, 과연 정답이 있을까? 창밖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어둠뿐이었다. 내일이면 딸이 돌아온다. 그때까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영원히 묻어둘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쪽입니까? 댓글 부탁합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지만 그 무게를 감당하는 건 언제나 가족이라는 무거운 메시지를 남기며